이제 그 교과서로 수업을 할 건데요. 교과서에 이제 제가 필기하는 내용이랑 밑줄 치는 내용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교과서에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계약하고도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질문 게시판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질문 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기체의 성질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우리가 기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거를 기체 분자 운동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우리는 그 어려운 내용 말고 기체 분자가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우리가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성질을 결정짓는 네 가지 상태 그 뭐뭐 있었냐면 P, V, N, T가 있었고요. 여기서 P는 압력. 다시 얘기할 거지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압력은 왜 생긴다 그랬어요? 기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딪혀서 생긴다. 어디에 부딪히냐면 그냥 용기 벽면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체가 어떤 충돌하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는 부피. 부피는 기체 자체의 부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많이 오개념이 있어서 기체가 운동하는 공간 자체를 얘기한다. 그럼 제가 만약에 저라는 선생님이라는 기체가 있어요. 선생님이 교실 안을 막 뛰어다니면 내 부피는 교실이 되는 거고 내가 화장실 안을 막 뛰어다니면 내 부피는 화장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부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나 있었어요. 1리터 용기 안에 H2라는 기체가 혼자서 막 놀고 있어. 그러면 기체 부피는 얼마? 1리터. 그 다음에 또 1리터 용기 안에 N2라는 기체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이때 기체 부피는 얼마? 똑같이 1리터. 근데 제가 얘네들을 합쳤어요. 1리터 용기 안에 N2와 H2를 같이 넣어놨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그냥 반응을 안 하는 상태에서 반응 안 한다고 가정을 다 줄 거예요. 반응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지들끼리 신경 안 쓰고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때 N2 부피도 1리터. 그 다음에 O2가 아니죠? 죄송해요. H2 부피도 얼마? 1리터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막 나눠 갖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개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천천히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제 N은 우리가 입자수인데 우리가 1몰계, 2몰계 몰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T는 온도. 그럼 온도는 뜨겁고 차갑고가 아니야. 기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기체 운동 속도를 얘기하면 됩니다. 기체 운동 속도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단위는 우리가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라는 거.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씨를 더해주시면 된다. 그럼 지금 내가 25도씨에 있어. 그럼 절대 온도로 바꾸려면 25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꾸려면 더하기 273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298 켈빈이 된다라는 거. 이거 화원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 뭐였냐면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였고 저번 강의에 보일의 법칙을 이제 반비례인데 비례라고 설명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모르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봐요. 여기서 우리는 왼쪽의 값과 오른쪽의 값이 같아야 돼. 근데 신경 안 써도 될 게 있죠. R은 기체 상수니까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네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그럼 보일의 법칙 얘기해 볼게요. 보일의 법칙은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예요. 그럼 얘네 둘을 지워주고 그럼 결국에는 변수는 뭐예요? 얘네 둘, P와 V잖아요. 얘네 둘은 변하는데
nRT는 다 일정한 값이야. PV는 일정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얘가 켜지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지 일정한 값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비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런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PV는 nRT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일정할 때라고 줬어. 그럼 n과 t가 일정하네? r도 일정하네? 그럼 이 값은 일정, PV 값은 일정. 그럼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틀 동안 강의를 들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교과서 보면서 강의 내용 좀 정리할 거예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압력인데요. 우리가 압력은 그냥 충돌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압력은 충돌 횟수로 기억하면 좀 편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그 전에는 용기에 갇혀있는 압력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숨 쉬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는 대기에 둘러싸여 있고 대기의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압력을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대기압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어떤 토리첼리라는 아저씨가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조금 내용 설명만 한번 해볼게요. 압력은 부딪히는 힘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야, 이거부터 그냥 설명할게요. 토리첼리라는 아저씨가 수은을 이렇게 꽉 채운 유리관을, 이 그림 설명할 거예요. 꽉 채운 유리관을 이렇게 뒤집어 엎었대요.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진공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처음에 엎었을 때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바깥쪽에는 대기압이 누르고 있거든요. 압력을 지금 누르는 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가 계속 부딪히면 눌릴 거예요. 그럼 누르는 힘이랑, 만약에 얘가 누르는 힘이랑 다르면 평형이 안 맞으니까 약간의 이동이 필요하거든요. 언제까지 이동을 할 거냐면,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랑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랑 같아질 때까지 약간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럼 계속 변화가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랑 대기압이 같아지는 순간이 오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 순간이 올 거고요. 우리는 그때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어떤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 수은 기둥이 누른 압력이랑 대기압이랑 같다라고 봐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 토리첼리가 측정했던 수은 기둥의 그 높이가요, 760mm였대요. 그래서 수은 기둥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HG라고 써줄 거거든요. 그래서 수은 기둥 760mm가 누르는 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뭐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걸 다 합쳐서 대기라고 하는데, 그 대기가 누르는 힘이랑 같다라고 우리가 측정을 했다라는 거.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수은관을, 유리관 안에 수은을 꽉 채워서 이 그림처럼 딱 엎었어. 근데 엎었을 때는 대기압이랑 이 수은 기둥이 누른 압력이랑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같아지기 위해서 높이가 변했는데, 이 대기압이랑 수은 기둥 압력이 누른 힘이 같아지는 순간이 왔고 그때 멈췄어요. 그때 수은 기둥이 cm가 760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압을 수은 기둥 760mm가 누르는 힘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한번 봐주시면 돼요. 아이고, 어지럽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일의 법칙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일의 법칙은요, 여기서 그냥 일정한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정한 게 뭐냐면, 금방 얘기했지만 온도와 몰수가 일정할 때 우린 알고 있어요. PV는 nRT에서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야. 그럼 이건 영향을 안 주니까 지워버려. 몰수가 일정한 상황이고 R도 일정한 상황이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PV는 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P가 커졌어. 그럼 V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지 일정한 값을 유지하겠죠. 그 다음에 P가 작아졌어. 압력이 작아졌어.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커져야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라는 거.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이 그림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계약하고 나서. 보일의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요. 압력과 부피의 관계다. 그럼 우리 조심하셔야 돼. 항상 일정한 걸 줘야 돼. 여기 있죠. 일정한 온도와 일정량의 기체. 온도와 몰수가 일정하대. 계속 쓸게요. PV는 nRT에서 온도와 몰수가 일정하대. R도 일정하대. 그러면 PV 값은 일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첫 번째 P 곱하기 쭉 따라가서 V는 일정.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2P네. 그럴 때 V는 2분의 1이래. 곱해볼게요. 2P 곱하기 2분의 1 V는 약분되니까 결국엔 PV 일정. 이렇게 값이 계속 일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항상 뭐랑 뭐가 일정할 때 일정한 값을 줄 거니까 PV는 nRT 이거 이상기체 방정식 써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요. 샤를의 법칙이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과연 뭐가 일정할까? 압력과 몰수가 일정할 때. 그러면 PV는 nRT에서 우리가 지워볼게요. 압력이 일정하고 몰수가 일정하대. 그러면 상수도 일정하죠. 그러면 결국 V 값이랑 변수는 T 값이 있는데 양쪽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V가 커지면 당연히 T도 커져야 되고 V가 작아지면 부피, 온도도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 이게 샤를의 법칙입니다. 여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얘기하는 온도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 절대 온도 K고 얘는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얼마? 273도씨를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조금 더 내릴게요. 그러면 그래프 여기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 우린 아까 했어. PV는 nRT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 빼고 나머지 일정한 거 한번 봐주시면 돼요. 여기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그럼 보세요.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의 부피는 R값도 일정하니까 얘네 둘만 보시면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도 커져야 된다라는 거. 완전 정비례하고 있죠, 정비례? 이게 샤를의 법칙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같은 것들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것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학원에서도 엄청 강조했던 거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기 설명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압력 일정할 때 PV는 nRT에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R값도 일정하잖아요. 그럼 부피랑 몰수만 변수야.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 돼. 반대로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져야 돼. 같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거.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쵸? 우리가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뒤늦게 공로를 인정받은 아보가드로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원래 처음에는 중학교 때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배우고 화학원에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배우고 그 다음 이것들을 다 합쳐서 만들어진 게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인데 우리는 얘부터 배우고 이런 일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비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가지고 일정한 상황에서 지워주는 걸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 기체 상수를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기체 상수가 여기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기체 상수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절대 없어. 기체 상수는 항상 주어지는 값이고 직접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건 계산기가 있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PV는 nRT라고 나왔을 때 R을 기준으로 보시면 NT분의 PV이고 일정한 값들을 여기 대입을 해서 우리가 R값을 구했는데 얘는 뭐 힘들게 외울 필요 없어요. R값을 구했지만 우리는 구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요. 이상기체 방정식, 사실은 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데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자수를 구할 수 있대요. 그럼 한번 예습을 잠깐만 해볼게요. 수소 가지고 할게요. 수소의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이고 기호로는 m으로 씁니다. 근데 그 값은 2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질문. 1몰 질량이 2g이래요. 그러면 4g은 몇 몰일까요? 우린 알죠? 비례식 이용하면 되니까 4g 몇 몰? 2몰이 되는 건데 이거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 4g 이라는 것을 질량이라고 하고 웨이트 W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 4g은 4g 안에 몇 묶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한 묶음은 m이야. 한 묶음의 질량이 m이야. 그럼 이 W 안에 몇 묶음이 있는지 궁금하면 우리는 그냥 그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몇 묶음이 있는지 몰수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거 똑같습니다.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에 n에다가만 뭐를 대입했냐면 분자량분의 W를 대입을 했고요. 그러면 M 기준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이런 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바꿀 때 한번 연습만 해보시면 돼요. 그럼 얘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밀도를 한번 변형을 시켜볼 텐데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얘는 V분의 W야.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PV는 nRT에서 제가 n에다가 n분의 W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PV는 n분의 WRT. 그럼 제가 밀도만 한번 남기고 이항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부피를 보내야 되니까 PM은 V분의 WRT. 한 번만 더 보내면 RT분의 PM은 V분의 W. 이해를 밀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저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만 놔두려고 양옆으로 보내고 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밀도는, 어떤 기체의 밀도는 온도가 같고 상수가 같고 압력이 같을 때 밀도는 뭐가 결정한다? 분자량이 결정한다. 옛날에 얘기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려우니까 식만 한번 해볼게요. 25도씨 1기압에서 27도씨다. 근데 우리는 이상기체 방정식 쓰려면 섭씨 온도가 아니라 켈빈 온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절대 온도로 바꿔보자. 보자마자 바꿔야 돼요. 절대 온도는 27도씨 더하기 273도씨야. 계산하기 편하려고. 300도씨예요. 300도씨. 300켈빈. 300켈빈이고 1.4리터 용기에 기체 X가 들어있대. 이 기체의 질량이 1.6g일 때 X의 분자량을 구해봅시다. 분자량식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분자량은 PV분의 WRT다. 하나씩 대입해볼게요. P는 1기압 곱하기 부피는 1.4리터 분해. 그 다음에 27도씨는 우리 W부터 1.6g은 곱하기 R값에다가
온도 300 켈빈을 넣어주면 여기다 알값만 대입하면 분자량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갖고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요. 아까 알값이 이 밑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알값이 없네. 알값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0.082 atm 그 다음에 리터 나누기 몰 켈빈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이 기체 상수를 쓰고 싶잖아? 그러면 압력은 기압 atm의 단위를 쓰고 그리고 부피는 리터의 단위를 쓰고 그 다음에 입자수는 몰의 단위를 쓰고 마지막으로 온도는 뭐를 써라? 절대 온도를 써라라는 거. 켈빈을 써야지만 너는 얘를 써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온도가 만약에 리터가 미리리터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미리리터를 쓰지 말고 리터로 변환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이거 문제 풀 때 많이 연습해 볼게요. 이런 식이 있다라는 거. 이 공식을 PV인 NRT를 통해서 얘로 유추해내는 거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유도 연습하기.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